위태로운 갈림길 위 경계선에 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학교 폭력의 그늘 아래 서서히 방치돼 가고 있는데요. 돈까지 오라고 그리고 막 왕따 시키고 그랬어요. 교실에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 71에서 84 사이일 때 이 경계선 지능으로 분류합니다. 우리 사회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느린 학습자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EBS 포커스 경계선 그 사이 어딘가 길을 잃은 느린 학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시작. 수업이 한창인 초등학교 2학년 교실. 교실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한 아이가 눈에 띕니다. 수업 시간 내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 아이. 난데없이 뒤를 돌아보거나 어딘지 모르게 산만합니다. 선생님이 주의를 줘도 잠시뿐입니다. 또래 친구들은 쉽게 푸는 문제도 한참을 헤매는 이 아이. 보시다시피 같은 반 친구들과는 수업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2학년 학생. 한글을 자유롭게 읽고 쓰는 같은 반 친구들에 비해 교과서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받아쓰기도 많이 서툴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두 학생의 지능지수를 검사해본 결과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기준에 따르면 두 학생은 경계선 지적 기능에 해당하는데요. 그렇다면 경계선 지적 기능, 소위 경계선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지능지수가 85 이상이면 정상, 70 이하면 지적장애, 그리고 71에서 84 사이일 때 이 경계선 지능으로 분류합니다. 네, 다행히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학습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해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는데요. 반대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방치되면 지능이 더 떨어져 지적장애인 판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능의 정규 분포 곡선을 보면 이들은 전체 학생의 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 학급에 3명, 전국적으로 무려 80만 명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별 수업이 한창인 교실 한켠. 한 학생만 모둠에 속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요. 장애가 되니까 모둠 없이 혼자 안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그 교실에서 얘는 이렇게 뭐라 그래, 없는 아이 취급받는 거잖아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바로 학업에서 나타나는데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전국 11개 초등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경계선 지능 학생 62명과 일반 지능 학생 671명의 국어와 수학 점수를 분석한 결과 경계선 지능 집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국어와 수학 두 과목 모두 평균 점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이 원인은 1, 2학년 때는 유치원과 거의 비슷한 학습 곤란도를 가지고 있지만 3학년부터는 점차 곤란도가 커지기 때문에 얘들의 인지 능력에 맞는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학업 부진만이 이들이 가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한 중학생의 종합심리검사 결과입니다. 이 학생은 대인관계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행동면에서는 사회적 미성숙과 주의산만, 위축 등이 두드러졌고 정서적으로는 소외감과 낮은 자존감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중계수의 방과 후 선생님이 경계선 지능을 가진 남학생을 지도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은 들은 채 만 채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데요. 다니고 싶을 때는 다니면서 연필도 갖고 아니면 뭘 갖다 버리기도 하고 수업의 분위기를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학교 규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단체 생활에 피해를 주기 십상인데요. 이런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사회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너무 순하거나 자기중심적이며 또래와 상호작용이 어렵고 협동심이 부족합니다. 특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기술이 부족해 갈등이 생겨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유아적이고 미성숙한 정서 양상들이 또래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시하기 쉽고 좀 따돌리기 쉬운 그런 특성으로 원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소외되는 그 주 대상이 되게 되는 거죠. 쉬는 시간. 어김없이 태연이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복지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에 몇 번 오는 여기를? 1교시 쉬는 시간, 2교시 쉬는 시간, 3교시 쉬는 시간, 4교시 좀 있다가 밥 먹고 또 여기 오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같이 못 놀고 그 대용책이 책 빌리러 가는 거니까 책을 정말 좋아해서 빌리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혼자 그 갈 때 기분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은 진짜 짠하죠. 경계선 지능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 아이들은 마치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은 외로운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래 관계에서 골마버린 고름은 이내 터지고 맙니다. 돈 가져오라고. 그리고 막 왕따 시키고 그랬어요. 쟤네 어디서 왔는지 막 장애인같이 행동하고. 제가 안 보이는 데서 그러니까 소풍을 가면 밥을 먹을 사람이 없어서 다른 반에 가서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먹자 이렇게 하면 너 저리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요. 그냥 장난이었는데요. 아, 진짜 찌질하게 굴잖아요. 걔가 맞을 짓을 했다니까요. 아, 진짜 재수없게 굴었다니까. 나와는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행동이나 배움이 느리다는 이유로 경계선 지능의 아이들은 어느덧 학교 폭력의 주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신경 안 된다고 우울증약 오고 하여튼 약이 뭐 주먹 지금 있는데 주먹으로 한 주먹 쓰게요. 그럼 그 약을 20몇 살 먹기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어른이 될 때까지. 학습 능력에 대한 열등감과 또래 관계에서는 소외감이 더해져 교실 안에 외딴섬이 돼버린 이 아이들은 계속되는 좌절의 경험으로 인해 자존감마저 상실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당을 해야 했던 건 아이들의 가족이었습니다.